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테크놀로지와 HRD 1조의 최종 발표를 맡게 된 동부국제통상학부에서 중국통상 전공하고 있는 1사학번 송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사실은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은 16주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발표까지 오늘이 총 6번째 최종 발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되게 특이한 이제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최종 발표는 사실 제 대학 생활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제 대학 생활의 마지막 발표를 이 테크놀로지와 HRD에서 또 이 테크놀로지와 HRD 중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의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준비한 내용은 직관으로 네모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한번 주제를 정해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세히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1차부터 5차까지 발표했던 내용을 정리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 발표들의 과정과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어떠한 고찰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최종 산출물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최종 산출물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며 이 최종 산출물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1조의 1차부터 5차까지의 발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모델은 저희가 아직 기억하시나요? 테크놀로지와 HRD 초반 수업에서 두 가지 모델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어슈어 모델과 에자일 모델 두 가지를 공부를 해보았었습니다. 이 어슈어 모델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합리성에 기반한 모델의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많이 배웠듯이 에디 모형이라든지 딕과 케이 모형이라든지 그러한 모형들을 어슈어 모델처럼 합리성에 기반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에 따라서 실행 방안을 설립하고 실행하고 피드백 받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던 합리적인 프로세스였다면 에자일 모델은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제작해보고 실행해보자. 아니면 다시 뒤엎고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어슈어 모델과 이 에자일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지 않는다. 행동 목표를 기술에 놓는 순간 그 목표라는 합리성에 우리가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디어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로 정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도 정하지 말고 그냥 한번 발표를 준비해보자. 사실은요, 저희가 이 1조가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 에자일 모델이 우리가 발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마인드로 우리도 한번 이번만큼은 그렇게 해보자. 1조 1차 발표할 때는 그냥 한번 이번에 아이디어 나온 거 발표 한번 해보고 2차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1, 2, 3차, 5, 6차 오늘 발표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오늘의 최종 산출물이 이렇게 나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저희가 매주차 생각나는 대로 발표를 준비하였고 그런데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또 저희 발표 과정 중에서 저희가 얻어낸 것을 통해서 아주 놀랍고 완성도 높은 최종 산출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1차부터 5차까지 발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저희가 1주차 발표에는 지혜라는 키워드의 시각인 직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직관은 무엇인지 이 수업에서는 직관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배웠는데 그럼 일단 우리는 직관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직관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관에 대해서 떠올려 본 적은 있었는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1차 발표에서는 직관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직관력 퀴즈를 통해서 우리의 직관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으며 영화 속의 미장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것까지 직관은 끌어내준다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저희가 정의한 직관을 토대로 2차 발표에서는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직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과 인간의 첫인상에서 우리 직관이 발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첫인상과 그리고 바로 그 실제 사람이 거의 유사한 그래서 저랑 그 다음에 민지공주와 또 그리고 이제 진혁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상하는 우리의 첫인상과 우리 실제 인간이
아주 유사하고 거의 똑같기까지 했던, 그렇게 해서 직관의 우수성을 한번 발견해보는 게 바로 2차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3차 발표는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이 직관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삶의 테크놀로지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인 신세대 테크놀로지 이 VR을 한번 직접 우리가 몸소 체험해보자 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던 우리 직관맨 동영상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사실 오늘 딱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주연이가 바로 저를 보자마자 한 소리가 아이스크림 어쨌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직관이라는 이런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직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계속 우리는 합리성에서 머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직관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몸소 체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또 그리고 이 직관이라는 것도 합리성과 마찬가지로 집단지성을 발휘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로 실험과 체험을 통해서 해보았었습니다. 보물찾기를 직접 진행했을 때 직관팀과 합리팀으로 나눠서 실제로 직관적으로 그 보물을 찾아 나갔을 때 훨씬 더 보물을 빨리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차 발표에서는 이 직관과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우리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측은지심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공감 능력이라든지 우리 내재되어 있는 이 따뜻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를 5차 발표에서 공감 테크놀로지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난민 문제를 VR로 다뤘던,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직감과 공감이라는 이 위대한 자산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더 크게 자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을 5차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쭉 오다 보면 처음엔 직관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이 직관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테크놀로지와 연결이 되느냐, 정말 그 우리 제목에서도 우리 과목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크놀로지와 HRD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에 너무 적합한 활동을 1차, 2차, 3차, 4차, 5차 가는 동안 마치 무슨 커리큘럼이냐,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자일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 목표를 실제로 기술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부터 이 활용 방안부터 응용까지 저희는 어느 순간인가 이 절차들을 다 밟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고차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역시 직관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언제나 센터는 미지공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고차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 4월 16일이죠. 우리 전 국민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생각납니다. 저는 실제로 고등학생 때 2013년이죠. 그 전 연도에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를 여행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경험과 이 어린 고등학생들이, 저는 정말 그 경험이 행복하고 저한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도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이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마음 아파하고 울었던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화재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어떤 공단, 어떤 무슨 빌라, 원룸, 오피스텔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화재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 수 있듯이 얼마 전에도 강릉에서 출발한 KTX가 몇 분 만에 탈선하면서,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실 이 길이 그냥 산중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사실 다른 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차들이 다리 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탈선을 했다면 몇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지 우리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인명피해가 큰 비행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 비행기가 점점 더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지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도 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기까지 인재들, 사람이 만든 것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입는 인재가 정말로 우리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재해까지도, 우리는 지진은 정말 일본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해왔었지만
지금은 사실 지진이 포항에서 진도 5라는 강진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사실 이게 실제 포항의 사진인데요. 실제로 이런 주택이 무너져 내리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주저앉고 실제로 이제 무슨 대학교죠? 한동대학교인가요? 한동대학교의 벽이 뜯어져서 흘러내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강진이 우리나라에게도 발생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작은 면적 때문에 저 멀리 포항에서 일어난 5의 지진은 이 송도의 2.3이라는 여진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 이 장면은 영화 해운대 속에 나오는 그런 영화 속에 벌어지는 장면이겠지만 사실은 요즘 점점 심각해지는 기상이변 때문에 언젠가 우리에게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 생명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안전사고를 생각하면서 이 1.5차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이때 이 발표를 하는 동안 이러한 많은 일들, 강릉 KTX가 탈선한다든지 화재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자연재해가 점점 심각해진다든지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저희 1.5차까지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럼 안전교육은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먼저 안전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있다가 조금 더 많긴 했지만 이건 사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받아본 적이 없다가 45%나 되는 것은 정말로 비정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받았냐고 했을 때 사실 그냥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을 뿐이었어요. 사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고등학생 때 이제 마지막 한 7, 8교시 정도에 무슨 교육 해가지고 강당 같은 데에서 하나 동영상 딱 틀어주고 저희는 반에서 뭐 했죠? 자습했던 기억들 나실 것입니다. 유의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안전 매뉴얼 그냥 전달해서 이것을 읽었을 뿐이었다. 아니면 강사분이 오셔서 강의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면 실제로 체험은 해보았느냐? 5%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저희가 대면조사를 진행하는데 언제 체험해보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의무소방으로 군 복무를 했던 사람이 CPR을 실제로 한번 체험해본 거 외에는 체험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교육 실태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의 나라이고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위험이 이렇게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앙과 같은 인재 그리고 자연재해가 사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최대화되는 이유는 바로 이 안전교육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고찰을 끊이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6가지 사진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과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때와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겪지 않고 싶어도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잘 살아날 수 있을지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는 것만큼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텐데 이 체험형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없을까라는 깊은 고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엄청나게 멘붕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직관이 이끄는 대로 계속 발표를 준비해오고 했는데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직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도대체 이제 앞으로 이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라고 해서 정말 답이 없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노트북으로 넷플릭스를 잠깐 켰는데 요 영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만지라는 영화. 혹시 주만지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요번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면서 주만지라는 영화가 다시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게임에 불과하지만 게임 속에 직접 들어가서 아까 아랑그랑 궁전의 추억에서 나왔던 것처럼 실제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서 게임을 활보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영화를 딱 보자마자 저희 두가 생각한 게 이 주만지처럼 실제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리얼하게 체험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사실 이와 아주 유사한 기술이 바로 가상현실 기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몬스터 VR에 가서 체험해 보았던 이 가상현실 기술과 이 체험이라는 것이 정말로 유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주만지처럼 체험하기 위해서 VR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을 이 VR과
연관지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산출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마션을 한 이유는 실제로 맷 데이먼이 이제 화성에서 혼자 살아남게 되죠. 사실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행동을 해서 잘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최종 산출물을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이 만화책들을 혹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들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땡땡에서 살아남기 라는 이런 만화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 만화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사실 굉장히 어두울 수 있고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 그런 자료를 만화로 잘 표현을 해서 이 위험 상황에 대해서 지식을 잘 전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만화로라도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살아남기 이 만화책을 이제는 단지 읽는 거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안전교육용 VR 시리즈를 만들어서 직접 이 상황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게 하자 라는 결론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희의 최종 산출물은 이 안전교육용 VR 시리즈 살아남기 팩을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살아남기 시리즈는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91가지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책이.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 5가지를 한번 예로 한번 들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지진에서 살아남기, 화재에서 살아남기, 해상사고에서 살아남기, 이 4가지가 특히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 비행기 사고와 해상사고와 화재는 사실상 우리 인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겠죠. 물론 화재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산불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지진에서 살아남기, 우리 자연재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언젠가 어디에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와 이상기후에서 살아남기는 스페셜 에디션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무인도에 떨어져 보는 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상기후가 많아진다고 해서 뜬금없이 우리 서해 앞바다 송도에서 갑자기 쓰나미가 덮쳐서 우리 기숙사를 다 적시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또 자식의 직관을 발휘해서 배우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미있게, 왜냐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실제로 있을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좀 재미있게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스페셜 에디션도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살아남기 VR 팩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기인데요. 이제 아래 옆에 있는 것이 간단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런 엔진 이상으로 추락 위기가 되었고 육지 착륙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VR 기계를 쓰고 있는 동안은 이 모든 환경이 비행기 기체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흔들리게 설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가상현실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스튜어디스들은 이 안전을 다 잡아야 되는데 스튜어디스들도 처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완전히 당황해서 아수라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과정을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사실 이것은 보다 게임 형태입니다. 본인의 행동 하나가 어떠한 결과를 미치게 돼요. 실제로 이 VR이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실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직관적인 행동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지진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준비해서 주택과 아파트와 빌딩, 건물, 방, 이 주택이라면 몇 층이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진 강도 7이 발생했는데 아파트 24층에서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실제로 이 VR에서 단지 보는 것, 시각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흔들림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벼운 물체들이 주변에서 떨어져가지고 내 몸에 맞는다든지라는 걸 통해서 오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또 체험을 더 실제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상황을 현실감에 있게 또 표현하기 위해서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인체 부에 한 가스를 내보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상 사고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여전히 아까 비행기 사고처럼
굉장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이성을 찾아서 직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탈출한 다음에는 바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셜 에디션에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우리가 무인도에 표류했거나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빙하기가 찾아와서 우리는 이 내부에 고립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방탈출 카페처럼 우리가 고립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고 언제쯤에 이 고립된 상황을 나가도록 시도해야 되는지를 또 이제 같이 VR 기구를 여러 명이 함께 써서 함께 체험한다면 또 직관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이 살아남기 VR 팩은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일단 기대 효과는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체험형은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가 체험형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효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매뉴얼화하지 않고 인투이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번 회의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는 직관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상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영국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네 인투이션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라고 했을 때 영국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야 당연히 사람의 동물적인 그런 감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직관이라고 물어보면 그거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충동과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발표에서 이 직관이라는 표현, 인투이션이라는 표현으로 다 일부러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투이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틀에 박힌 매뉴얼대로 했을 때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죽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인투이션을 직접 잘 활용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감 있는 상황 연출로 실제로 안전하지만 현실감 있게 하면서 이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저희는 바로 이 두 가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러한 공공기관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공기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국가정책과도 연결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관들과 같은 복지시설의 이 안전교육을 위한 VR 시스템을 체험관을 한번 직접 만들어보자. 구성해서 설계해서 누구나 청소년 수련관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청소년 수련관에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 학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원 아이들한테 청소년 수련관에 가본 적이 있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관에 흥미를 위해서 놀러 갔다가 실제로 게임처럼 재미있는 이 VR 체험관을 통해서 게임도 하고 동시에 또 안전교육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에도 VR 체험관을 만들어서 아마 이런 데는 조금 더 이제 그런 흥미적인 요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스페셜 에디션은 이런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에 더 많이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은 아이들끼리만 간다고 하더라도 롯데월드에 아동을 데리고 오는 게 가족 단위로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나가야 한다면 그럼 이제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이 부모도 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점은 바로 사실 우리가 2차적 PTSD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상황을 리얼하게 묘사를 하다 보면 닥친 상황도 아닌데 실제로 비행기 사고가 나는 걸 VR로 체험을 해서 이 어린 아동이 너무 그 리얼한 상황에 겁을 많이 먹은 나머지 앞으로 비행기를 못 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윤리적인 차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 정도의 수위가 리얼한 것이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신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를 함께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과 또 그리고 과학자들까지 모두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은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VR 기술이 아직까지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이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이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시게 되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이거래? 아니요, 저를 향해 보여주실 수. 저를 향해서 화면을 저를 어떻게? 네, 혹시 제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네, 혹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이렇게 정부 조직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또 VR 기술자가 있으시다면 정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말 효과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이 실현화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고 계시다면 저희 홍영일 교수님이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잘 봐주시고 잘 유념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사고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는 사회인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 마음 아픈 일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서 큰 사고나 위기 상황을 겪곤 합니다. 그럼 이 사고에서 우리의 인투이션, 우리의 직관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피해를 겪지 않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겪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 날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완전 이게 딱 오픈하면 한 20분 만에 매진시키는 쇼호스트 같았어요. 완벽한 제품 설명.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다시 한번 박수. 내용적이도 탁월한데 발표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세 팀이 발표자들이 이게 대학생들이 아니야 보면 수준이. 전 초등학생이었는데. 피드백. 자, 이유라. 저는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그 안전불감증 사회라는 그런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봤고 또 발표를 되게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 에자일 모델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서 팀플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왜 전에 약식 발표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그 스우님께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서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4가지로 잡아서 뭐 준비를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얼핏 보고 되게 큰 그림을 보시고 준비를 하셨구나. 우리는 진짜 당장 다음 주 발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회의를 지나고 이랬었는데 1조 되게 큰 그림을 보고 진행하셨구나 이렇게 보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고 또 뭐에 초점을 두셨고 그래서 결과까지도 어떻게 좋게 나왔는지 이거를 너무 논리정연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이해도 잘 됐고 너무 잘 들어서 되게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되게 지난주에는 이런 내용이 이 내용과 연관성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주 만에 그것도 시험 기간이었는데 실행 방안이랑 제안이랑 구체적으로 뭐 어디 뭐 롯데월드에서는 이런 거 스페셜 에디션 해보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까지 생각을 하신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도 있는데 큰 그림은 직관이 알아서 그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 조리. 그 어록에 남겨도 되겠다. 큰 그림은 직관이 알아서 그리는 것이다. 헐. 직관. 그 지금 생각해낸 말이냐 아니면? 그렇습니다. 방금 큰 그림을 말씀하셔. 네. 직관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그림은 그려지게 되고 그 우리가 초반에 그렸던 그림은 사실 큰 그림이 아닐 겁니다. 초반에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걸 향해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 조그만한 그림을 보고서 우리는 그걸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직관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합리성의 가면 속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 뿐이죠. 하지만 직관적으로 행동할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은 크게 그려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그게 집단지성의 의미야. 집단지성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완전 느낌이 다르다. 헐. 또
또 누가 피드백 줄까? 저는 그 관공서와 연결되고 했던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진짜로 이걸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모든 관공서나 소방서 이런 데 좀 큰 데를 가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있어요. 다 이거 체험해볼 수 있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일이라 해가지고 뭐 비가 엄청 쏟아지고 뭐 물이 이만큼 덮치고 지진을 뭐 7.0까지 했다가 5.0까지 했다 진짜 있어요. 이런 게 다 실제로. 근데 아동들이 체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여러 곳을 해보니까 해본 결과 딱 그때만 하고 끝이에요. 이게 그 다음 과정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당시에 흔들리네? 끝! 이게 끝인데 만약에 진짜 VR로 한다면은 딱 그 이미 다 장소는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구성하면 되는 건데 그 정도 구성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아이들이 더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직관성을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2조가 더 열광하고 있어요 지금. 친척 중에 공무원이 계시다면 또 진짜 이거는 정부에 이거 제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이 VR, AR 그 개발팀들 작년부터 3년 동안 60억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 작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팀과 콜라보로 근데 그들이 하는 거는 그거거든. 뭐 우리가 가기 힘든 그 해외 유적지나 뭐 이런 장소 이런 데를 찍어 와서 문화 체험하고 이런 걸로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컨텐츠가 되게 지루하지. 근데 이 생존 체험 컨텐츠로 하게 되면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런 기술력 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단순 체험이 아니라 이제 영화 아까 알함브라 궁전 처럼 아니 영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그 속에서 탐 크루즈처럼가 돼서 뭐 미션 임파서블도 해보고 아예 딱 2시간 체험해서 영화를 찍는 거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한 사람만 더 해볼까? 아까 1팀 피드백. 누가 해볼까? 제가 배우겠습니다. 좋아? 제가 저희 본가에요 살아남기랑 보물찾기 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되게 반가웠고요. 그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서 VR 현재도 이제 롤러코스터와 함께하는 그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인데 거기에 추가되어서 저렇게 직관으로 함께 살아남기라는 게 추가가 된다면 그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에서 충분히 상업성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혹시 공무원분이 계시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말 처리하시고 유상으로 제공하겠다 하시면 충분히 이거 사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명 있게 봤습니다. 네. 아니 지금 세 팀이 모두 사업 가치가 있는 걸 다 제안한 것 같아. 이 팀이 만든 경찰학교 프로그램은 경찰대학이 받아주지 않으면 사설 탐정 스쿨을 만들어서 셜록 홈즈를 길러내면 되지.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블리스 서킷 그거 진짜 잘 될 것 같고 생존 VR 이것도 되게 잘 될 것 같고 아주 훌륭합니다. 박수!